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각종 악재를 만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축제 연기와 코로나19 공포까지 겹치면서 관광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소득절벽을 산천어 축제를 통해 극복해온 화천의 한 영농법인. 올해 화천 산천어 축제가 두 번이나 연기되는 등 관광 특수가 사라지면서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한 농산물 판로가 막히면서 창고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은 참깨와 들깨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도 일부분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이 줄어들면서 압축기계 4대 가운데 3대는 작동을 못할 정도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가 파행 운행된 결과입니다. 가동률이 한 10분의 1? 열로 봤을 때 1 정도뿐이 가동이 안 됐다고 봐야죠. 화천 중앙시장도 관광객의 발길이 사라졌고 판로가 막힌 농특산물들이 상점 곳곳에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아예 관광객이 발길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장 지정 농특산물 판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축제 폐막에 대비해 화천군에서 농특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 작년 대비 농산물 팔아주기 해서 4분의 1 정도, 총 매출의 4분의 1 정도 돼요. 따뜻한 날씨와 겨울철 폭우에 이어 코로나19까지 화천 산천어 축제를 훑고 지나가면서 화천군 경제가 송두리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현수막 불법 광고, 이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내건 업체에 스팸 전화를 계속 걸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교차로 곳곳에 개업을 알리는 광고와 토지 매매 관련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원주시 불법 광고물 철거팀이 매일 100개에서 많게는 150개를 떼내지만 역부족입니다. 반복해서 띄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띄었는데 또 바로 단원 이제 한 1, 2분 이제 갔다가 오면 달려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편이고요. 반복적으로 광고물을 걸면 일반 현수막 한 장당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광고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 부과될 과태료까지 홍보비에 계산해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내 신규 점포나 분양사무실 광고물이 대다수입니다. 원주 시내에서 수거된 현수막은 모두 이곳 보관소로 모이게 되는데요. 일주일이면 보시는 것처럼 5톤 화물차 2대 분량이 쌓이게 됩니다. 늘어만 가는 불법 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으로 반복 전화를 걸어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 팀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 관내에 게시한 현수막은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이므로 이틀 사이 3번 이상 적발되는 곳을 대상으로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거는데 광고물을 떼지 않으면 점차 수위를 올려 10분까지 간격을 줄입니다. 전화를 거는 번호도 200개에 달해 특정한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걸려옵니다. 원주시는 전화를 계속하면 업체들도 영업 자체에 지장이 갈 수 있는 만큼 자진해서 불법 광고물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떼내도 끝이 없는 광고물과의 전쟁. 이번에는 정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 사업을 지원하는 강원도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뜻깊지만 앞으로 개선할 점도 있어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동 지역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MBC의 다큐멘터리 숨 방송 이후 6개월여 만에 드디어 희생자들을 도울 길이 열린 겁니다. 정수진 의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며 도내 민간인 희생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는 국가에 의해 피해 사실이 입증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위령 사업과 자료 발굴,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밝힌 강원도 13건의 사례로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관련 예산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업 시행 과정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홍보, 이걸 위해서 간행물 발간을 위해서도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런 분들 발굴하기 위해서도 나와 있는 발굴 및 수집을 하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서는 예산 비용 추진을 하셔야죠. 정수진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건데 지속적으로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을 만나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서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돼 공포 시행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많아 보이지만 일단 민간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의미 있습니다.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삼척 장호와 용화 해변의 관광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생활 하수 배출량이 늘어나 삼척시가 신규 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를 정하고 공사 준비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지역 발전 사업을 요구하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인호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삼척 장호와 용화 해변에 최근 여러 관광시설이 추가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명 카누 같은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고 해상 케이블카에다 전망 좋은 캠핑장까지 갖췄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개장 2년 4개월 만인 지난주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시설도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받쳐줘야 하는데 오래된 시설이라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생활하수를 20km 이상 떨어진 삼척 시내까지 운반해 처리하는 일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식당을 건축할 때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개별 정화조를 묻어야 하는 부담도 벌써 4년째입니다. 밑에 처리를 못하고 이제 차로 이제 막 실어내는 지경인데 그걸 24시간 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조금만 이제 타임만 조금 안 맞으면 막 넘어가지고 막 바다로 막 들어올 그런 지경입니다. 삼척시는 이에 따라 246억 원을 들여 하루 1,200톤 처리 능력의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시공업체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눈앞에 두고 처리장이 들어서는 곳에서 30억 원 규모의 지역 발전 사업을 요구해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곤혹감을 표시하면서 다음 주에 설명회를 열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이 강원대와 연계해 기숙사 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11일 중국 유학생 2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이미 실시했고 앞으로 중국 유학생 430여 명 전원에 대해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원 측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학교와 병원이 연계해 기숙사 내 감염 유행국 유학생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페시아 매각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지 오는 21일쯤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은 도의회 업무 보고에서 오는 21일까지 맥킨리 그룹이 15억 원의 현지 실사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강원도와 맺은 매각 계약은 무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맥킨리 그룹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실사비 입금을 적극 약속했기 때문에 무산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재 도의원은 알펜시아 매각 작업에 대해 담당 국장조차 모르는 것이 많다며 지나친 정보 독점과 비밀주의는 이전의 매각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도청 163명, 각 시군 1,303명 등 모두 1,466명으로 지난해 선발 인원에 비해 30%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임용시험은 8, 9급 공무원과 행정 7급 등 2차례 이상 실시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108명이 별도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청년 실업 해소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직 개편과 퇴직자, 육아휴직 예상 수요 인력을 감안해 채용 인원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원주대의 총장 임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지난해 11월 6일 제4대 총장 추천 후보 선거를 실시해 1순위로 반선섭 전 총장을 교육부에 임용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넘도록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갑자기 생긴 데다 공주교대와 충남대 등 다른 지역의 총장 임용 문제까지 겹쳐 있어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늦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가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접경지역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5개 분야 20개 지원 사업에 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114억 원을 들여 관광객 15만 명을 유치하고 소상공인 사업장과 숙박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월 강원도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는 73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용률도 지난해 55.4%에서 올해 56.3%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5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장애인 시설을 갖춘 원주 보건복지타운이 입주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1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원주 나들목 인근에 건립된 보건복지타운에는 치매 안심센터와 장애인 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3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서 치료까지 치매 관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센터와 작업장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농어촌 정비법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민박 사업자는 매년 가스 전기 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서를 지자체에 내야 합니다. 또 농어촌 민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안전한 농어촌 민박을 위해 마련됐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한금석 강원도 의장은 제287회 임시회가 폐회하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해당 도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입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 해당 공무원은 자신에게 폭언을 한 혐의 외에 특정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어서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소비가 위축되면서 강원도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각종 행사 취소와 단체 여행객 취소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2차 피해가 커지고 있고 수도권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차단 방역 대책과 함께 간접 피해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 개청 40주년을 맞는 태백시가 기념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3월 말까지 시민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체성 확립과 기념행사, 시민화합 행사 등 3개 분야의 제안을 접수한 뒤 가칭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살고 싶은 강소도시의 위상 정립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사업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학과를 신설한 원주 상지대학교가 국내 최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인 아이큐브 생협과 인적 교류 등 업무 협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